이 기업의 전망은 불투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그 자금에 어디에다가 소요가 될 건지 증권신고서라는 부분의 공시를 통해서 확인들이 되고 있거든요. 예, 민수의 경제 토크 우주항공 얘기하겠습니다. 예, 우주항공이 우리의 우주 도전을 포함해서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교보인권 사영관 차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도 우주를 가는 시대가 됐는데, 네, 가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템버거 한 10개만 나오면 템버거 하나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또 사실은 우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네. 일론 머스크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렇죠. 약간 예전에는 그 미국 나사도 그렇고 네. 정부 차원에서 민간 차원으로 우주 개발이나 맞아요. 통신이나 이런 게 좀 넘어온 분위기예요, 그죠? 예, 약간 좀 넘어온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뭐 이제 결국 사업성을 통해서 개발하려는 건가?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지금 기술 발달이 빠르게 예. 또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여기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달이라던가 화성 이런 게 어느 뭐 특정 국가나 특정인의 소유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주 관련해서 이제 제정된 부분들을 법을 보면은 네. 이게 누구 특정 소유는 아니지만 만약에 거기를 갈 수 있어서 그 표면에 굉장히 순도가 높은 약간 그런 희귀 금속들 있잖아요. 이거 정말 비싸고 이런 네. 것들이 그 달의 표면이라던가 이런 곳들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해요. 화성이라던가. 그렇다 보니까 거기를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서 이거 가져오면은 그 광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인정은 해줄게. 라는 게 이제 확정이 돼 있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앞다퉈서 이제 정부 차원으로도 가려고 하지만 네. 민간 기업도 더 열심히 지원해주고 정부 정책으로 끌어주면서 빨리 이런 기술 개발해서 가서 우리 달로 보내고 화성으로 보내서 가지고 오자. 이런 차원으로 조금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머스크는 화성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는요. 네. 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뭐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인간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우주선 자체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고 아까도 많이 말씀하신 들죠. 것처럼 네. 갑부들은 그거 타고 사실 우주에 가는 것도 아니지만 대기권 살짝 벗어났다 그렇죠. 다시 오는 건데 예. 자기 우주 갔다 왔다 그러면서 네. 그죠. 우리 한국에 누구 뭐 지난번에 그 아이돌 그룹 누구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그죠? 탑, 네. 예, 예. 네. 몇십억씩 내고 가는 건데. 그게 비용은 뭐 직접 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일본인 거부가 백만장자가 천만장자가 그 사람이 네. 이제 비용을 대서 10명인가를 모집을 하는데 다 대주더라고요. 아. 네. 어쨌든 그런 그 우주 자체의 우주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네. 약간 그 통신? 네. 뭐 위성 뭐 이런 쪽으로 어쨌든 비즈니스는 좀 엮여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주 비즈니스가 되고요. 네.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우주 여행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내가 최초로 한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다. 네. 이런 걸 약간 부각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버진 갤럭틱 그죠? 네, 맞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쪽도 이제 계속 모집해가지고 누가 더 우주에 빨리 가나 그러면서 우리 기술력이 최고다. 발사체는 우리가 최고다. 이거를 자꾸 부각을 시키면서 네.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는 지원 같은 것들도 우리가 먼저 따내겠다.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성도 가고 뭐 달도 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우주가 예전에는 사실 뭐 하늘 쳐다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했지만 지금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지금 별 보이는 건 상당수가 인공위성이에요. 맞아요. 그죠? 네, 위성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별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도 뭐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은 뭐 반짝반짝 떠 있어서 북두칠성도 보이고 이런 것들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제안하는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네. 우주에서 그 네. 위성 쓰레기 치우는 작업. 예, 엄청나게 지금 막 혼란스럽게 떠서 돌아다니는 게 많대요. 맞아요. 그죠? 네. 나중에는 그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치우러 한번 가시죠. 그것도 저하고.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또. 네, 그러니까요. 예, 향후에는 또 큰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2차 전지 폐배터리 이런 거 회수하는 것처럼 네. 그런 우주선에도 뭔가 만드는 데 있어서 휘토리 금속 이런 거 들어갈 것 같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예. 그런 거 회수하는 작업들. 근데 아마 그 미리 발사체를 쏘는 업체들이 예. 그런 것도 다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네, 옆길로 세계에서 죄송해요. 아유, 아까 아닙니다. 하던 얘기 다시 하면 네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은 적외도 위성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비즈니스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X 이런 쪽들에서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각국에다가 서비스 다 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약간 연기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한 위성 통신망의 구축이 사업의 핵심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혹자는 얘기들을 하죠. 이거 비싼 통신망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요. 초고속 통신망 다 깔려 있는데 이거 누가 써? 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일반 B2C 그냥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일단은 국가 차원으로 하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민간 기업으로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뭐 러우 사태 이런 것들에서 전쟁이 났던 때 지상의 어떤 통신망들이 다 망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많이 쓰일 곳이 해운이라던가 선박 이런 쪽들에서 네. 망망대해 바다에서 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회사들은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게 될 수요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업 왜 내놨어? 라고 잘 이제 속 깊은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을 했을 텐데 최근에 지금 스페이스X 쪽에서 내놓은 그런 서비스 사업군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B2B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예요. 기업과 기업 간에 이런 수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사업이죠. 맞아요. 지금 없는 네. 우리는 이제 휴대폰만 가지고 잘 터지는데 뭐 그렇죠. 그런데 네네. 이건 있는 서비스만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는 없는 서비스에는 이런 것들이 장착될 대표적으로 뭐, 네. 뭐 UAM 같은 거 얘기하시는 분들 그럼요. 있고요, 네. 그죠? 자율주행 이런 게 그죠? 점점 더 필요한 분야 많아질 기존 거예요. 통신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나중에 네. 보이는 시장이 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 하려지 안 그러면 지금 비싼 돈 내고 누가 써 미친 짓 하겠어, 그죠? 맞아요. 다 하는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머스크가 지금 이제 스페이스X 4,000개 정도 위성을 띄웠다고 해요. 예. 근데 제가 이거 조사한 게 조금 전이라서 아마 더 띄웠을 것 같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쓸모없게 되면은 우주 쓰레기 이런 식이 좀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스타링크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500mbps 속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5G 서비스가 1000mbps입니다. 물론 속도가 그만큼 안 나와요. 근데 LTE를 기준으로 보면은 200mbps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스타링크의 서비스는 속도에서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용 키트를 또 구매를 해야 돼요. 한 70만 원 정도가 되는 것들을 구매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월 구독료가 붙습니다. 100에서 500달러 수준으로 붙기 때문에 굉장히 한 번 키트 판매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월구독 형태로 꾸준하게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50여 개국 정도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할 텐데 앞으로 이 제공하는 국가와 기업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스페이스X. 네. 우리도 이제 뭐 관련된 그 기업에 투자를 좀 하거나 그죠? 네. 세트레가 이런 데가 투자했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좀 하나그룹이라든지 그죠? 네. 다들 관심은 있어요. 이제 있는 사업인데 결국은 네. 이제 글로벌이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치고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주 항공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주를 가게 되고 방산이라고도 묶여 있고요, 그죠? 네. 우리가 뭐 누리호 이런 거 발사하게 되면 뭐 하나에로스페이스나 뭐 한국항공우주나 뭐 다 협력해서 하더라고 국내 그렇죠. 기업들이 네. 그죠? 그러니까 방산, 우주항공 말씀하신 맞아요. 위성통신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네네. 여러 사업이 있어요. 네. 그 가운데 그럼 좀 차장님이 눈여겨 보시는 기업은요. 네, 뭐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방산과 우주라는 쪽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네. 어차피 발사체 비용을 획기적으로 지금 스페이스X에서 줄여가지고 네. 많은 위성들을 단기간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나사라던가 국가 차원으로 쌓아 올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수를 단기간에 쌓아 올린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방산과도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대형주들은 최근에 조금 우리가 이제 폴란드라던가 유럽 쪽의 어떤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프리미엄을 분명히 받았어요. 네. 그래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저는 이제 방산보다는 조금 더 우주에 가까운 종목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비즈니스 모델이 딱 된다.
라고 말씀드린 저궤도 위성이죠. 그쪽에 가장 가까운 사업자 인텔리안테크예요. 결국에는. 네. 인텔리안테크를 골라온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제 원앱이라는 회사 세계 3대 지금 저궤도 위성 회사가 있습니다. 원앱이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의 버진 갤럭틱 이런 쪽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쪽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저궤도 위성이 발사가 될 거다라는 건 지금 거스를 수 없는 미래 트렌드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텔리안테크가 주가가 10만 원 가까이까지 잘 가다가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갭으로 하락을 해버린 날이 있었어요. 오, 4월 24일 날 네. 18% 떨어진다. 이렇게 갭을 준 날. 이게 뭐였어요? 유상증자가 유증한다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주주들 상대로 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네. 이렇게 그것도 그 전날 아마 시간 왜 단일가 끝나고 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 네. 보니까 가지고 있던 분들은 미처 대응할 새도 없이 그냥 쭉 밀려버렸던 거죠. 유증하면 악재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기존 네. 주주 청약하면 야 그래도 17% 18%나 밀어버려 양이 컸나 보다. 네, 아무래도 1,000억 정도가 이제 넘는 네. 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됐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유증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조회 공시가 나왔어요. 증권 신고서를 네.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 동안에는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 상에서 볼 수 없었던 컴퍼니 A라는 회사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원래 기존 고객은 이제 원앱이었어요. 네. 원앱의 위성을 계속적으로 쌓아 올리면서 이 기업이 정말로 큰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들이었거든요. 이거 월봉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2018년 말만 하더라도 한 12,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0만 원 가까이까지 그러게요. 올라오는 파동들을 보여줬던 것들. 이제 우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책정이 되던 그런 시기였죠. 또 코로나 이후였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크게 꺾이지 않고 이런 식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우주라는 분야에 대해서 향후에 전망들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허무맹랑한 우주에 대한 얘기들이 아니고 저궤도 위성이라는 부분들 직접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고 그걸 세계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해나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주가가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보여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컴퍼니 A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마 아마존일 겁니다. 네, 아마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스페이스X는 자체 발사체 기술 개발을 가지고 있고 저궤도 위성을 그 기술 기반으로 해서 띄우고 있기 때문에 올리고, 예. 다른 기업들의 이런 기술력이 필요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원앱 이런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일단 스페이스X 빼면은 남아 있는 게 컴퍼니 A는 아마존. 또 이니셜도 일치가 돼요. 근데 아마 이제 비밀 유지 협약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확한 사명은 기재를 못했을 거고요. 거기에서 이 저궤도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띄우기 전에 저궤도 게이트웨이 안테나 개발 고객사로서 컴퍼니 A가 추가가 됐다라는 게 증권 신고서 상에서 우리가 확인이 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고객인 원앱의 매출이 꾸준하게 그쪽도 안 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쏠 거고요. 하반기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더 빠르게 선점을 하기 위해서 다 지금 세계의 기업들이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서비스들이 시작이 되고 서비스 지역도 확대가 될 텐데 여기에서 아마존이라는 버진 갤럭틱의 게이트웨이 수주 가능성이 일단은 붙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갭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일단 기대감들이 좀 붙으면서 올라와주는 형태들을 보이고는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의 흐름 때문에 조금 주목을 아직까지는 크게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수주 그리고 자금들을 모은 데 있어서 한 70억 정도를 게이트웨이 확보를 하는데 쓰겠다라고 공시는 일단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대금 중에 일부가 투입이 되고 향후에도 이런 것들 관련해서 비용 들어갈 것들이 많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일단 손을 벌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꼭 주주 배정이 아니고 그러죠. 삼자 배정이나 해서 좀. 뭐 심의 발행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안 한 이유는 일단 이렇게 커질 사업에 대해서 내 지분이 대주주로서 희석이 되는 걸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일단은 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1분기에 실적 나온 거 보면은 사실 성수기 아니었습니다. 비성수기였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출액 650억 가량과 분기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4분기는 성수기였기 때문에 제외하고 말씀드리면은 그것 빼고는 이제 최대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외 폐항으로 나간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 매출이 한 90억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저궤도와 그리고 중궤도까지 포함을 했을 때 안테나 매출이 한 1,000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21년도에 보면은 120억 정도 매출이 나갔었고요. 22년에도 430억 됐는데 올해에는 그 2배 이상의 수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원앱도 더 많이 쏘아 올리기 시작을 하지만 아마존이라는 고객사가 붙으면서 그것도 매출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됐다라는 것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매출 1,000억도 넘길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이제 평판 안테나까지 양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미국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연합 쪽도 일단은 4조 6천억 규모의 지금 위성통신 시스템의 구축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요. 이게 러우 전쟁이 일어났다 보니까 이런 통신망에 대한 니즈가 가장 강한 건 지금 그쪽입니다. 유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리스2 우리 예전에 뭐 드라마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이리스2 프로젝트에 대해서 도전장을 낼 텐데 이미 우리가 이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이제 최고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많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땡겨서 다 계획된 자금일 거예요. 이걸 이제 주주 배정 유상 증자로 한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지만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한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은 지금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스권 상단에 9만 원대 맞고서 지금 크게 음봉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격 구간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청약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주주하고 좀 소통이 좀 돼야 그러니까 안 그렇게 사실 많이 밀리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맞아요. 네, 그건 좀 아쉬워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3자 배정 좀 하거나 네. 혹은 보통 이렇게 유증할 때는 뭐 무증을 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죠? 유증 같이 하고 그러는데 물론 내부 사정이 있겠지. 그죠? 네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증을 했고 근데 보면 급락했었고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어쨌든 또 신주가 그 상장되는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서둘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일단 권리락이 됐어요. 예. 네, 그리고 유상 증자가 주당 배정이 그렇게 또 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예. 공시에서 공시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오늘 권리락이 됐다라는 공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당 배정되는 비율을 보게 되면은 총 1010억 정도. 네. 네, 1010억 정도. 100억에다 800억이니까 약간 금액이 줄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1000억이 넘었는데 네. 이게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채무 상환 자금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한 900억을 살짝 넘기는 그런 유상증자 규모가 나온 상황이고요. 한 주당 유상증자 신주 배정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보면은 0.166 정도가 그러니까 돼요. 16% 증자 네. 비율이 16%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주 들고 있으면 16주 네. 정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권리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자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포인트들이 바짝 다가와 있거든요. 이거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아마존 A가 추가된 부분들도 그렇고 이미 이런 계획들이 내부적으로 가시화가 돼 있고 유럽의 아이리스2 프로젝트까지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바짝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 자금들이 이미 다 쓸 사용처를 가지고 향후에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유상증자 자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신주 상장은 7월 27일이에요 날짜를 맞아요. 보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5월 말이잖아요, 그죠? 네네. 6월, 7월 그때쯤 되면 이제
어쨌든 간에 또 신주가 상장되니까 그죠. 네. 그걸 좀 소화해야 돼요. 네. 소화해야 되니까 이제 급할 건 없고 그죠. 네. 네. 급할 건 없고 인텔리안 테크 주목해서 보라고 얘기하셨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그 주식 수가 네.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네. 네, 보면은 한 918만 주 정도 밖에 안 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무상증자나 이런 부분들, 뭐 액면 분할 같은 것들로 조금 더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918만 주 중에서도 대주주 지분율, 최대 주주 포함해서 30% 넘게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도 6%, 자사주가 2.6, 인텔리안테크 우리 자사주가 2%. 그래서 한 40% 이상이 또 묶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유통 주식수 자체가 적은 상황이다. 이것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우주항공 쪽에 인텔리안 테크를 관심주로 말씀하셨고요. 네. 하나만 조금 질문하고 마무리하면 보통은 이런 그 저궤도 위성 그다음에 위성 통신할 때 세트랙 아이를 옛날에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 하나그룹에서 이제 하나스페이스에 투자했잖아요. 그죠? 네. 대그룹의 그 소위 뒷배도 있다. 예? 그런데 어제 깜짝 놀란 게 세트랙 아이는 시총이 3,300이고 인텔리안 테크는 6,400이에요. 네. 옛날에 이랬나? 세트랙 아이가 더 크지 않은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죠? 시총 네.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건 인텔리안 테크가 주가가 올라서 그런가? 어쨌든 왜 세트랙 아이보다는 인텔리안 테크를 주목하시는 이유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네. 다릅니다. 네. 하는 일 자체가 아, 달라요. 그래요? 네. 네. 저궤도 위성이라는 큰 틀 안에 묶여 있기는 한데요. 네. 지금 이 인텔리안 테크는 저궤도 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세트랙 아이는 지금 위성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긴 한데 여기에서 일단은 관제 그리고 정보를 수신 처리하기 위한 지상국 장비랑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23% 가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하나 자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뭐 이런 쪽들이 있잖아요. 또 방산산업 이쪽으로 다 몰고 하면서 발사체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세트랙 아이가 그쪽에서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세트랙 아이도 주목을 받았고 주목을 해야 될 기업임에는 분명한데 네. 그래도 우리가 펼쳐질 우주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저궤도 위성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자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네. 거는 직접적인 인텔리안 연관성을 테크다.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인텔리안 테크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명확하게 네. 클리어하게 네. 얘기를 해주셨고 뭐 조금 분할을 해서 산다라고 하시면 소프트웨어 쪽도 나는 볼 거야. 한화랑 시너지 효과도 날 것 같은데 생각하시면은 이것도 자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21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한 8대 2 정도 비율로 분할해서 사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요. 네. 이거는 꼭 인텔리전 테크에 관한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하다 보면 유상증자를 기업들이 하는 거를 맞닥뜨리게 돼요. 그죠? 네, 예, 맞아요. 요즘은 이제 유증이랑 무증이랑 같이 하니까 막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뭐 무증만 딱 해주면 옛날에 무증만 하면 대박 재료였잖아요. 그죠? 막 대박 재료 무증 있었죠. 100%만 해도 네. 막 10배 올라가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요즘 무증 막 700%막 800%짜리도 맞아요. 나오고 그죠? 네. 어쨌든 되게 혼란. 근데 뭐 무증은 좋다 치자 그죠? 네. 그냥 주식을 더 받는 거니까. 네, 근데 유증은 사실은 대부분 유증한다고 했을 때 주가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렇죠. 유증하면 거의 이제 때려 맞고 주가 밀리거든요. 네. 근데 주주 입장에서 특별히 소액 주주 입장에서 이걸 알 도리가 없잖아. 네. 그렇죠? 어떤 기업이 언제 유증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공시 나오면 그냥 그것도 잠깐 나고 그냥 시간에서 급락하고 맞아요. 뒷골 네. 땡기고 이런 거거든요. 네. 이걸 좀 피해 간다 혹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사실 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그쵸.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고 좋은 기업들도 유증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대응을 할 수 없이 이런 공시들이 나왔을 때 이 공시를 분석해 보고 이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은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
정말 내가 살펴봤는데 이거 뭐 다 채무 상환 자금이고 쓸데없이 발행한 것 같고 거기다 기업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미래 전망도 불투명해. 이러면은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한다던가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전략을 조금 우리가 취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공시가 나오면서 이 손절을 못했다 고점에서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전망을 봤을 때는 이 기업의 전망은 불투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그 자금에 어디에다가 소요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증권신고서라는 부분의 공시를 통해서 확인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유상증자를 이제 신주 인수권이 들어오겠죠. 그 전에요. 청약하기 전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조금은 길게 보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네. 기업별로 조금 따지셔야지 유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 하락했으니까 이건 나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옥석 가리기는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물론 유증을 그렇게 시간 외에서 한 것은 조금 저도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투자하면서 꼭 몇 번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말씀드린 네. 거예요. 그죠? 네. 예를 들면 정말 뭐 적자나는 회사 이런 거 안 사면 사실은 부도 확률은 상당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네. 그 상패 당해 본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투자하면서. 그래도 그렇죠. 있으시죠. 있지요. 네. 있긴 네. 있는데 네. 일반적이진 않은데 그렇죠. 유상증자 하는 것들은 뭐 투자하면서 사실 거의 한두 번 당해보는 거죠. 네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설비 투자 이렇게 많이 하는 기업은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어요. 결국 이 성향은 있죠. 설비 투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쪽은 설비 투자가 필요해요. 예, 조선이라든지 뭐 네. 기계, 화학 뭐 이런 건 다 설비 투자가 근데 한두 푼 도는 게 아니다. 그죠? 네.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있고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그렇죠. 성장으로 그거를 이기면 뭐 맞아요. 네. 훨씬 좋은 거죠. 그죠? 설비 네. 투자가 네. 미래의 실적을 만들기 위한 동력인가 아니면 대주주의 이익만 챙기기 위한 건가 그것만 좀 잘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상증자의 내역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네. 이게 설비 투자를 위한 건지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어느 기업을 그렇죠. M&A 한다든지 네. 건강한 맞아요. 증자인데 기업의 인수를 네. 위한 것이라던가. 유상증자 해가지고 차익금 갚는다든지 네. 운영자금 쓴다든지 이러면 그렇죠. 별로 좀 질이 좀 상태적으로 안 좋고 그죠. 네. 그래서 피해가는 사람들은 현금 많이 보유한 기업,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산업, 네. 이런 쪽 그죠. 네. 내수 이런 쪽 있잖아요, 그죠. 또 성장성이 그런 쪽으로 떨어지죠, 낮을 당연히. 수는 그죠, 있어요. 맞아요. 네. 유증을 한다는 건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쓸데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투자하면서 맞닥뜨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살짝 한번 해봤어요. 네. 오늘 우주항공 관련된 이야기 저게도 위성 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얘기했습니다. 사령관 차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